대상자의 산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이 앞에 공원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책하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오, 좋아. 혹시 배가 고프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괜찮아. 예. 이와 같이 어르신이 산책에 대한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얼마큼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동 장소는 또 어디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동을 할 때 어떠한 기구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하기 위한 장소에 화장실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했는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당뇨를 앓고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나가기 전에 혈당 체크를 통해서 현재 저혈당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낮 시간이나 너무 추운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지원하기에 앞서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보행의 정도에 따라서 네발 지팡이나 보행기 준비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양우산이나 모자, 그리고 보온을 위한 목도리, 그리고 수분 공급을 위한 물, 그리고 닦기 위해서 물티슈나 수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당뇨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상쾌하고 정말 좋네요. 그렇구만. 30분 정도 걸으셨는데 좀 약간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유, 물이 먹고 싶네. 지금 옆에 의자가 있으니까요. 의자에 잠깐 앉으셨다가 제가 음료, 물 준비해 왔거든요. 그거 좀 드릴게요. 예, 조금 앉으세요. 예. 산책 중에는 수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화장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산책 전에 반드시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 기르셔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목도리 준비했는데 해드릴까요? 그래요, 추웠네, 조금. 예. 예, 따뜻하시죠? 아유, 훈훈하구만. 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일교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산책을 하실 때는 목도리 준비하셔서 체온 또는 보온 유지를 위한 준비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중간에 멈추고자 할 때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딱 멈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행기를 이용한 산책을 도와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로, 홈이 패인 그런 바닥은 피해서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산책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어르신의 신발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발은 가능하면 운동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운동화 선택을 하실 때는 가벼우면서도 발목을 잘 감싸줄 수 있는 운동화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책 후 돌아오면 감염관리 차원에서라도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세안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모든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서 일지에 기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한 산책을 돕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발의 경우 대상자보다 약간 반보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앞으로 가면 우리의 체중이 너무 앞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확률이 있고요. 너무 뒤로 가도 체중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발의 경우는 항상 중심에서 약 반보 앞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기왕이면은 11자보다 약간 A자 형태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발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한 발 한 발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두 발을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장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목발을 가지고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실 거예요. 발 천천히 가시고요. 앞에 잘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봐주세요. 자, 갈게요. 자, 저희 앞에 이동하실게요. 앞에 잘 보시고요. 한 발씩 가보실게요.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또 하나씩. 그렇죠. 앞에 잘 봐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둘. 그렇죠. 제가 이제 혼자 걸어볼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자, 이럴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걸으시는지 한번 지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장애인분들께서 혼자 걷겠다고 하신다고 할 때 저희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바르게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지, 혹은 두 번째, 바닥에 위험한 장애물이 많지 않은지,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산책을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혼자 하고 싶으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린 대상자분께서 충분히 자연을 즐기시면서 움직임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자연을 구경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대상자의 경우 저보다 크기가 크고 무거우신 경우도 있지만 저보다 가벼우신 경우도 있어요. 가벼우신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가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신 몸무게보다 무겁고 크신 경우는 저희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힘을 쓰시기보다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우선 휠체어를 잡아서 그냥 정자세에서 밀기보단 살짝 반보 뒤에서 몸을 사선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밀어주는 게 훨씬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산책길 갈 건데요. 살짝 언덕이 있고 울퉁불퉁해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의 경우 저희 뒤에 있는 발판을 눌러서 조금 세게 밀어주시면 부드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평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경사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사로로 올라갈 때에는 휠체어가 밀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잠시 멈춰서 구경을 하신다면 반드시 홀더를 채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홀더를 채우시지 않아서 뒤로 넘어가신다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동 휠체어와 휠체어의 경우 보행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동 휠체어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자신의 의미로 움직일 수 있지만 너무 과속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